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청소부 여인. 그러나 그녀가 문을 열자 회사 전체가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잊은 이름 윤정순. 그녀는 바닥을 닦는 손으로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바꿨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침 6시 반 서울 강남의 초고층 본사 28층은 아직 형광등의 희미한 빛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걸레를 턱에 댄 채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회의실 문턱의 먼지를 손끝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미 반들거리는 바닥이지만 여사는 구석과 모서리에 남은 작은 얼룩까지 지워야 마음이 놓이십니다. 여사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함께 일하는 오세라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세라 씨, 바닥은 사람 마음과 같아서요. 닦으면 맑아지고 놓아두면 금세 흐려집니다. 여사는 짧게 웃으시고 다시 몸을 낮추십니다. 손끝의 움직임에는 이 건물과 함께 보낸 세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연이 묻어 있습니다. 이곳은 L그룹의 심장부이자 여사에게는 기억과 약속이 겹겹이 쌓인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청소부 윤 씨라고 부르지만 오직 몇몇 오래된 문서만이 여사가 이 회사를 함께 세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커질수록 사람의 얼굴은 작아지는 법입니다. 남편고 윤영수 님이 세상을 떠난 뒤 이름도 지분도 기억 속으로 밀려났고 여사는 하루하루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시간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날 오전 신임 CEO 박도윤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빠른 보폭으로 복도를 지나갑니다. 해외 MBA와 성과주의로 무장한 젊은 경영자, 효율과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앞서갑니다. 직원들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여사도 걸레를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도윤은 짧게 시선을 주고받을 뿐 표정의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확히 갈라놓으려는 의지 같은 것 말입니다. 오전 미팅을 앞둔 도윤은 회의실을 점검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으로 외부 고객 미팅 전에는 청소 인력이 회의실 근처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곤란합니다. 순간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다짐이 살짝 흔들립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신념 말입니다. 그러나 여사는 그 신념을 밖으로 꺼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걸레를 더 단단히 쥐고 다른 손마디로 문틀의 얼룩을 지워냅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모든 층이 바빠질 즈음 여사는 28층 대회의실 테이블 아래를 닦다가 바닥에서 작은 나사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낡은 그러나 묵직한 한 조각. 여사는 그 나사를 잠시 손바닥에 올려놓고 숨을 고릅니다. 오래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겨울바람이 비닐창을 흔들고 기계는 고장이 잦았지만 그들에겐 함께 세운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언젠가 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 거야. 우리가 맨손으로 세운 이름이니까. 오후 늦게 직원들이 일제히 외부 미팅을 준비하던 시간,
여사는 회의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파일 하나를 보게 됩니다. 표지는 주주명단 비공개 내부용. 습관처럼 바인더의 탭을 정렬하려는 순간 익숙한 글자가 여사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윤정순 12.5% 보류 지분. 숨이 아주 얕게 멈춥니다. 잊힌 줄로만 알았던 이름과 숫자가 서류 위에서 또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여사는 문서를 덮습니다. 이 사실은 함부로 꺼내 흔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증거를 찾을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도윤이 들어옵니다. 고개를 든 여사와 눈이 잠깐 마주칩니다. 정리 중이십니까? 네, 대표님. 방을 비우겠습니다. 내부 문서는 직원 외 열람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도윤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여사는 알겠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답하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여사는 마음속의 나침반이 아주 조금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길이 아직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무렵 사무실이 텅 비고 청소기 소리가 멈추자 여사는 집으로 가져온 오래된 상자를 열어봅니다. 남편의 수첩이 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조금 번졌지만 뜻은 단단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 내 지분은 전부 정순에게 물려준다. 그녀가 이 회사를 세웠고 지켜줄 사람이다. 여사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눈을 감습니다. 오래 걸렸으나 마침내 마음이 결심의 모양을 갖춥니다. 이젠 원점으로 돌아가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입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 유리 위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여사는 창틀을 닦던 걸레를 개어 바구니에 넣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에 넓은 회의실을 한 번 더 둘러보십니다. 언젠가 이 문이 다시 열릴 때 사람을 먼저 보는 회의가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날 숨겨진 지분과 잊힌 이름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빛으로 서기를 여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진 새벽 윤정순 여사는 주머니 속에 낡은 열쇠를 꺼내십니다. 그 열쇠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진실이 필요할 때 열게 될 것이라며 건네셨던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고 서랍 속에 묻어두었던 그 작은 쇠조각이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사는 고요한 원룸 한켠에 놓인 철제 금고 앞에 앉으십니다. 열쇠를 꽂자 낡은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풀립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수첩, 결혼사진, 오래된 봉투 몇 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중 봉투 하나에 눈길이 멈춥니다. 봉투 앞면에는 단 3글자 유언장.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여사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십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한 장짜리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내 지분 12.5% 전부를 아내 윤정순에게 양도한다. 본 서류의 효력은 회사의 신의가 훼손될 경우 즉시 발효된다. 1984년 6월 17일 윤영수 여사는 그 글을 천천히 읽으시며 눈을 감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 선명합니다. 그 사람 결국 나를 믿었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방 안의 공기조차 숨죽입니다. 그날 이후 여사의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청소부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여사는 퇴근 후 몰래 옛 동료들이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십니다. 남편과 함께 창업 초기에 있던 기술자, 회계 담당자, 그리고 그 시절의 노무 담당자. 대부분은 은퇴했거나 연락이 끊겼지만 뜻밖에도 한 사람 정현우 재무이사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윤영수 회장이 세상을 떠날 당시 법적 절차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사는 조심스레 그를 찾아가십니다. 현우 씨, 오랜만이에요. 정현우는 처음에는 놀란 눈빛으로 여사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그 서류를 갖고 계셨습니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걸 찾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라니요.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분이 모두 보류 처리된 이유를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문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여사님뿐입니다. 그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여사는 잠시 침묵하십니다. 오랜 세월 청소부로 지내면서도 그 진실의 조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집니다. 현우 씨, 나 같은 사람이 이걸 꺼내면 누가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의 기초에는 여사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며칠 후 여사는 다시 본사 건물로 향하십니다. 그날따라 청소 도구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층 올라가며 여사는 자신이 닦아온 바닥을 천천히 되짚습니다. 이 건물의 벽마다, 유리마다 그녀의 손자국이 스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곧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청소가 아니라 내가 세운 회사를 지켜온 시간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불씨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점심시간 무렵 정현우 이사가 회의실에서 여사를 불러냅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복사된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회계보고서, 주주명부, 그리고 유원장의 사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지분 문제는 다시 논의될 겁니다. 그럼 박도윤 대표가 반대하겠죠. 하지만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여사님이 빠진 퍼즐 조각이 바로 회사의 정체성입니다.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날 밤 L그룹 빌딩의 유리창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입니다. 여사는 유리창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순아, 넌 정말 이걸 끝까지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니? 손이 멈추고 이내 확신이 따라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회사의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CEO 박도윤을 향해 조용히 인사합니다. 그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며 순간 여사는 그 시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음을 느낍니다. 도윤 또한 알지 못하지만 곧 그의 세계가 뒤집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L그룹 본사 1층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신임 CEO 박도윤이 주재하는 비전 선포식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새 유니폼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고 방송팀이 세심하게 조명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구석의 화분 옆에 앉아 바닥을 닦으시며 그 모든 장면을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창업식 현수막을 직접 달던 그날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사진기 한 대조차 없어 직원들이 손수 만든 현판을 걸었었지요. 이제는 화려한 무대와 카메라가 있지만 그때의 진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부터 L그룹은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겠습니다. 단상 위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감정이나 인연이 아닌 성과와 능력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여운은 유리벽 사이로 차갑게 퍼져나갑니다. 여사는 그 박수 속에서 자신이 더 깊이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성과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구나. 그 말의 무게를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행사가 끝난 후 박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문득 청소용구 카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청소 도구들과 함께 두꺼운 파일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그 파일 뭐죠? 회의실에 놓여있던 문서입니다. 누가 떨어뜨려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파일을 받아들고 안을 훑어보는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굳습니다. 파일 속에는 오래된 주주명부 사본과 함께 윤정순 보류 지분 12.5%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순? 청소부의 이름과 같잖아, 설마. 그는 즉시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법무팀 불러요. 이 명단 진위부터 확인합시다. 몇 시간 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대표님, 확인 결과 이 문서는 1980년대 초반 원본에서 복사된 것입니다. 현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이름이 삭제되어 있지만 종이 문서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박도윤은 눈썹을 좁히며 말했다. 삭제된 이유는? 그건 당시 윤영수 회장이 별도의 가족 지분 분할을 준비하던 중에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무효로 처리되었지만 실제 서명 흔적이 존재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효지만 서명이 있다? 그럼 단순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군. 그날 오후 윤정순 여사는 퇴근길에 로비 앞에서 불려 세워집니다. 청소부 윤정순 씨 맞습니까? 보안팀 직원 2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대표님께서 잠시 뵙자고 합니다.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천천히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럼 올라가죠. 오랜만에 대표님 방 청소도 좀 해야겠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28층 문이 열립니다. 정순 여사는 오랜만에 회장실로 향합니다. 벽에는 최신형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박도윤은 책상 뒤에서 서류를 들고 여사를 바라봅니다. 이 문서 아십니까? 그녀는 한눈에 보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네, 제 이름이군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건 회사의 기밀 문서입니다. 왜 청소부가 이런 문서에 이름을 올려두죠?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그건 제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가릅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무슨 뜻이십니까? 1980년에 제 남편 윤영수 씨와 함께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저는 회계와 직원 관리, 생산 라인까지 함께 맡았지요. 그 시절엔 이름 대신 손으로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문서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도윤은 짧게 웃으며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집니다. 이런 오래된 종이 한 장으로 회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 서명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죠. 제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제 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것을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회사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증거를 가져오시죠. 그 대신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문을 나섭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비치며 여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은 여사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눈빛 두려움이 없었어.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지.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 아닌 존경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도윤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회사의 설립연도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봅니다. 사진 속 창립 기념식 현판 옆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얼굴은 분명 오늘 마주했던 그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숨을 내쉽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정말 창립 멤버였다고? 그날 이후 L그룹 본사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도윤 대표의 비서실, 법무팀, 그리고 재무이사실까지 누구도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청소부 윤정순이라는 이름이 심상치 않은 존재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주머니 진짜 창립 멤버래. 말도 안 돼. 그냥 청소하던 분 아니었어?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불렀대. 지분 얘기 때문이라던데.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사는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를 다시 정직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도윤 대표는 재무이사 정현우를 불렀습니다. 정 이사, 윤정순 씨의 이름이 들어간 지분 기록을 전부 검토해 보세요. 이미 일부 자료는 파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복사본은 존재합니다. 그 복사본을 전부 확보하세요. 만약 진짜라면 우리가 40년 동안 잘못된 구조 위에 서 있었단 얘기입니다. 박도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옛 설립 연역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L전자 창립 당시 주요 투자자 명단, 1981년 공동 창업자 회의록,
인사관리 초기 임명부. 그중 낡은 서류철 하나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립시 재무노무 총괄 윤정순. 사라진 이름이 분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신입 시절 공장 현장 실습 중 청소하던 한 여인이 자신에게 공장은 땀으로 굴러가는 곳이에요.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세요. 라고 했던 말. 그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은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야.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숫자보다 사람, 그 여자가 바로 그때의 그 사람이었나? 며칠 후 윤정순 여사는 조용히 재무이사실을 찾았습니다. 정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여사님, 대표님이 최근 며칠간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여사는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거겠네요. 그날 오후 본사 로비에 이사회 소집 공지가 붙었습니다. 비공개 안건 지분 검토 및 주주 명단 수정 관련.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술렁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소집했다더라. 뭔가 큰일이 터진 모양이야. 다른 이는 속삭였습니다. 청소부 윤 씨 때문이래.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은 단순한 청소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하루 전밤 여사는 작은 방에서 늦도록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수첩 한켠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회사는 돈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땀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무너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움과 다짐이 한데 엉켜 가슴을 무겁게 눌렀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영수 씨,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요. 다음 날 박도윤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유리벽 사이로 스며들고 그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 다만 우리가 못 본 척했을 뿐이야. 그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윤정순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이 회사를 처음부터 함께 세운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점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무시했던 내 시선, 그게 바로 이 회사가 잃어버린 근본 아니었을까?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대표님, 윤정순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박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L그룹 본사 28층 대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긴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회의 자료가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으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주주명단 재검토 및 내부 문서 정정. 그 한 줄의 문장이 이 거대한 그룹의 역사를 뒤흔들 예정이었습니다. 박도윤 대표는 평소와 달리 침묵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밤새도록
윤정순 여사의 유언장 사본과 서명 원본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날짜와 필체, 법적 효력, 증인 서명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안건 내용이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굳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숨겨진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순 여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들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눈빛으로,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의 중에 불쑥 들어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제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권의 오래된 수첩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윤영수 회장의 친필 유언장과 당시의 서명 증거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사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는 제 남편이 직접 남긴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절반을 제 이름으로, 나머지를 당시 공동 창업자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제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0년 전의 지분권을 다시 주장하시는 겁니까?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 진실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신뢰를 배신당했다는 사실을요. 박도윤은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정순 여사는 L그룹의 정식 주주로 인정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그건 절차상 너무 빠릅니다. 이건 내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 없이 이런 발표는 위험합니다. 여러 목소리가 얽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도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치가 아니라 신뢰로 세워졌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긴 채로 40년을 버텨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덮는다면 이 회사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 말에 여사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순아, 언젠가 내가 이 회사를 다시 사람의 회사로 만들 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하듯 속삭이셨습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네요, 영수 씨.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유리창 너머로 청소부 복장의 여사가 회의실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전체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사내 공지 주주 명단 정정 안내 윤정순 창립 멤버 12.5% 복원 완료. 그 한 문장이 수천 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L그룹 본사 복도에는 낯선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여전히 청소 도구를 손에 들고 계셨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그냥 청소하는 사람으로 부르던 직원들이 이제는 서로 귀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였대. 창립 멤버 맞대. 그럼 그동안 우리 회사가 거짓 기록으로 굴러왔단 말이야? 박 대표가 직접 인정했다잖아. 근데 윗선 몇 명은 반발하고 있다더라. 그녀는 그런 말들 속에서도 묵묵히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삶이란 본디 사람들의 말보다 손끝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소는 생계가 아니라 자신이 다시 세우는 회사의 뿌리를 닦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무이사 정현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대표님이 잠시 뵙자고 합니다. 회의실이 아닌 본사 최상층의 작은 응접실. 박도윤은 그곳에서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일로 시끄럽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권력이라는 게 진실을 싫어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평생 성과로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그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제 여사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여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대표님, 세상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숫자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묘한 무게를 지녔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과 비슷하네요. 그의 아버지 이야기는 회사 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던 주제였습니다. 박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회사 초창기 공장 라인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릴 적 그는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고 집에 돌아왔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 냄새가 너를 먹여 살리는 냄새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커서 그 냄새를 부정했죠. 나는 책상 앞에서만 일하겠다고요. 그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여사님 손에 굳은 살을 보면서 어쩐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여사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표님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셨나요? 그랬죠. 어릴 땐 기름 냄새가 수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손들이 만든 기초 위에 서 있어요.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신다면 이 회사는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박도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네요, 여사님.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오래된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오래된 건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날 저녁 박도윤은 다시 회의실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임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순 여사의 지분 복원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분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논란이 생기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동요하면 박도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투자자는 신뢰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먼저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정현우 이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이 안건을 두고 이사회 내부에서 이미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님을 끌어내리려는 쪽도 있습니다.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정현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직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여사님의 지분을 숨기는데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결국 진실을 밝히는 일이 권력 싸움으로 번졌다는 얘기군요. 박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는 순간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날 밤 윤정순 여사는 본사 옥상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지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남편의 수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영수 씨, 우리가 만든 회사가 드디어 다시 숨을 쉬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네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야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L그룹 본사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는 불길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윤정순 여사의 지분 복원 소식은 이미 언론과 업계에 흘러나갔고 청소부에서 주주로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건물 앞을 서성이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영화도 아니고. 대표님이 너무 급하게 나간 거 아닐까? 아니야, 진짜라잖아. 그분 남편이 창립자였대. 소문은 진실과 억측이 뒤섞여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윤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 여러 부와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기사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청소부 주주 논란, L그룹 리더십 흔들리나. 그는 신문을 천천히 접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논란이라 진실이 논란이 되는 세상이군.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정현우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현우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부 이사진이 긴급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건입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박도윤은 잠시 말을 잃고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움직였군요.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순 여사님의 지분 복원을 이유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했군요. 한편 윤정순 여사는 그날 저녁 청소 도구 앞 옆에 놓인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하셨습니다. 여사님, 조심하세요. 대표님이 곧 공격받습니다. 보낸 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시고 천천히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세상에 익숙했습니다. 빛이 새면 어둠도 생기기 마련이고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발버둥을 치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여사는 가장 먼저 출근해 본사 1층 로비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대리석 위를 스칠 때 유리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표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두 사람은 짧은 미소를 나누셨습니다. 내일 임시이사회가 열립니다. 들었어요.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 여사님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싸움은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군요. 이번에는 내가 지지 않겠어요. 이사회 전날 밤 박도윤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 원장 사본과 윤정순의 서명,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립 초창기 흑백 사진 속 젊은 윤영수 회장 옆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이 회사는 당신의 손에서 시작됐군요. 그때 정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내부에서 서류가 새나갔습니다. 유 원장 위조설이 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사님과 대표님을 연결해 양쪽을 함께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즉,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근본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일 회의장 안에는 기자들도 잠입할 겁니다. 박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 이사,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숨김없이. 이튿날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날, L그룹의 28층은 다시금 폭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앉자마자 한 사람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이사 회의만을 상정합니다. 사유를 말씀하시죠. 회사 기밀 누설 및 주주관리 부실입니다. 무자격 인물을 주주로 인정해 언론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윤정순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 무자격 인물이 바로 접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중앙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남긴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1981년 회계 담당이었던 정현우 씨의 서명입니다. 정현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문서는 제가 직접 보관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명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사는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도윤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윤정순 여사는 이 회사를 세운 창립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회사의 뿌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를 해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회사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무도 그 회의만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윤정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결국 이겼네요. 박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회사를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이사회에서 회의만이 철회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L그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공기 속엔 이전과 다른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윤정순 여사를 청소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윤 여사님이라 또 누군가는 창립자님이라 부르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 반, 평소와 다름없이 복도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이런 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대표님이 전용 사무실 마련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세라 직원이 말하자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세라 씨, 내가 제일 잘 아는 일이 이 일이에요. 회사는 손으로 세운 거니까 손으로 지켜야죠. 그날 오후 박도윤 대표는 본사 대강당에 모든 임직원을 모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L그룹 제2창립 비전 선언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엔 긴장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 오갔습니다. 박도윤은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비전 발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었던 단어 하나를 되찾는 날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신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윤정순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품이 있고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주인이셨습니다. 수십 년 전 누구보다 먼저 공장 바닥을 닦고 기계에 기름칠을 하며 회사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지웠지만 이제 그 이름을 다시 우리의 역사 속에 새깁니다. 박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곧 그 박수는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무대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셨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 눈가에는 빛나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여사를 둘러쌌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 냄새 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곳으로요. 그 말에 많은 기자들이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정현우 이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여사님과 공동비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그녀의 경험이 이 회사의 윤리와 문화를 바로 세울 겁니다. 며칠 후 윤정순 여사는 본사 옥상에서 조용히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기는 오래된 냄새 대신 새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회사는 내 손에 남아있을 거야. 내가 그 손으로 바닥을 닦을 때마다 사람들은 언젠가 그 의미를 알게 되겠지.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영수 씨, 이제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당신이 말한 그날이 정말 왔네요. 며칠 뒤 박도윤 대표는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오늘부로 공동경영 자문위원회 설립안이 통과됐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으로 여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전 자문위원보다 청소부로 남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떠올릴 때 권력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회사의 철학이 되겠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셨고 박도윤은 그 옆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은 듯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L그룹의 공식 사원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닦고 세상을 닦는다. 바닥을 닦는 한 여인의 손끝에서 시작된 신뢰가 이제 한 회사를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진정된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L그룹의 내부는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우리 회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박도윤 대표와 윤정순 여사의 이름은 이제 회사의 양심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전무 이태상은 오래된 습관처럼 서류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가 주줄하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군.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회사의 그늘을 관리해온 인물이었고 한때 윤정순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는데 관여했던 당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경제지의 일면을 장식한 제목이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L그룹 유원장 위조 의혹 제기 검찰 조사 착수 검토. 그 기사는 내부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며 창립자의 유원장 사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고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1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기자들은 본사 앞을 다시 메웠습니다. 박도윤은 신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현우 이사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기사 내용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이태상 전무 쪽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는 검찰 쪽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서 진위 검증을 핑계로 시간을 벌려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공개하죠. 감출 게 없다는 걸 보여줍시다. 그날 저녁 박도윤은 윤정순 여사를 찾아뵈었습니다. 여사는 여전히 본사 1층 로비를 닦고 계셨습니다. 바닥은 반짝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사님, 기사를 보셨죠? 봤어요. 예상한 일이죠.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사님의 존재를 없애려는 겁니다. 없애도 돼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진실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단했지만 박도윤은 그 안에 담긴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싸움은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요. 대표님은 회사를 지켜야 해요. 전 제 이름을 지켜야 하고요.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 대표님, 세상이 진실을 바로 본다는 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은 욕도 먹고 오해도 받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 싸움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의 싸움이에요.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념으로 갑시다. 다음 날 아침 박도윤은 기자회견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단상 위에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L그룹은 숨김없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는 유 원장 원본, 당시 공증서, 그리고 증인 명단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중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한 젊은 여성의 이름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윤정순 서명 증인 오세라. 순간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분이 증인입니까? 청소부 동료 말입니까? 박도윤은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이자 정직한 증인입니다. 이 회사의 시작과 현재를 모두 본 사람입니다. L그룹은 이제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윤정순 여사가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냐고요? 이건 제 남편이 제 손에 직접 쥐어준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직도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기사보다 강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그날 저녁 뉴스는 일제히 한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청소부 주주, 눈물로 진실을 말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순 여사는 귀가하던 길에 낯선 검은 차량이 뒤따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뒤미처 창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윤정순 여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차가운 의도와 낯익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태상 아직도 당신이군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속삭이셨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숨을 차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진 평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울 강남의 조용한 골목. 윤정순 여사는 퇴근 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바람은 초겨울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두운 회색 세단이 조용히 그녀 곁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낮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윤 여사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이태상 전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말랐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이태상 씨 여전히 이런 방식이군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죠? 이태상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볼일이라 그쪽이 만든 일 아닙니까? 창립자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흔들고 대표를 끌어들이고 그 덕에 내 자리가 사라졌어요. 자리를 잃은 게 억울합니까? 아니면 숨긴 진실이 드러난 게 두렵습니까? 그녀의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실이라 진실은 가진 자가 쓰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명단에서 지웠던 그때처럼 말이죠.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박으로 덮을 생각입니까? 그는 천천히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당신 남편의 유언장 원본이 있습니다. 공증인 서명, 인감, 날짜 모두 다릅니다. 언론에 이걸 흘리면 당신도 대표도 끝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위조군요. 위조든 진짜든 세상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냥 가짜라고 단정 짓는 게 더 빠르죠. 이태상은 창밖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니 거래합시다. 지분을 포기하고 조용히 회사에서 물러나세요. 그럼 대표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태상 씨, 당신은 아직도 회사를 돈으로만 보는군요. 하지만 내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뢰는 거래로 살 수 없어요.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태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시오. 그 문서가 세상에 나가면 당신 이름은 다시 지워질 거요. 그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곧았습니다. 다음 날 본사 회의실, 박도윤 대표는 새벽부터 정현우 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태상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위조된 원본을 언론에 넘기려 합니다. 예상했죠. 박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 위조 문서를 직접 공개합니다. 정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위험합니다. 언론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가짜를 그대로 두는 게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숨기는 순간 진실은 무게를 잃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도윤과 윤정수는 나란히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문서를 공개합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조작입니다. 둘의 차이는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양심입니다. 그는 위조된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확대된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 문서는 공증 도장이 다르고 무엇보다 윤정순 여사의 남편이 쓰던 만년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파커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산 프레지던트 잉크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윤정순 여사가 천천히 나섰습니다. 그 펜은 제가 직접 사드렸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요. 남편은 그 펜으로 계약서 한 장,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도 그 펜으로 썼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윤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돈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돈으로는 다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일제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위조 문서 조작 정황 드러나 내부 제보자 수사 착수,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이태상 전무는 다음날 새벽 회사의 모든 자료를 삭제한 채 잠적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은 윤정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남편의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켠에는 새로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가장 조용한 복수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그 속에서 진실이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상의 잠적 이후 L그룹은 다시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고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직급으로 먼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사 1층의 윤정순 여사를 마주칠 때마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한 인턴이 청소 중인 윤정순 여사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전 이 회사에서 꼭 오래 일하고 싶어요. 여사님처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짜셨습니다. 그럼 약속 하나만 해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바닥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인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박도윤 대표는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이사회 구성원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냉철하지 않았고 그 대신 차분하고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배웠습니다. 기업의 힘은 숫자도 자본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입니다. 이제 L그룹은 사람 중심 경영을 선언합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의 조직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평가란 이름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던 지표 대신 동료의 존중이 새로이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순 여사는 박도윤 대표에게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L그룹 창립 45주년 기념식.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을 결심하셨습니다. 행사장 무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땀으로 세우고 신뢰로 지킨 45년. 박도윤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수많은 손의 노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시작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손짓에 따라 무대 뒤 커튼이 열리고 윤정순 여사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회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순간 전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도윤은 그녀에게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트로피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트로피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제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닥을 함께 닦았던 모든 이름 없는 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닦은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순 여사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낡은 금고를 다시 열고
남편의 수첩을 마지막으로 꺼내셨습니다. 그 속의 글자들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마지막 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순아, 언젠가 너의 이름이 다시 빛날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별빛이 조용히 흔들리며 남편의 미소처럼 다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운 마음이 빛났어요. 이듬해 봄, L그룹 본사 로비 한쪽 벽면에는 새로운 동판이 걸렸습니다. 창립자 윤영수, 공동 창립자 윤정순,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은 바닥 위에 신뢰가 세워졌다. 윤정순 여사는 매일 그 앞을 지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청소로 시작했지만 그 발걸음에는 한 세대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아침, L그룹 본사 로비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정순 여사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도착해 대리석 바닥 위에 물을 뿌리고 걸레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손끝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감촉 속에 끝과 시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면의 동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창립자 윤영수, 공동 창립자 윤정순, 손으로 닦은 바닥 위에 신뢰가 세워졌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셨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가 배어있던 공장, 겨울밤 손이 얼어붙도록 서류를 정리하던 사무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을 잊은 채 일하던 그 시절의 얼굴들. 이제 됐네요. 정말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윤 대표는 본사 정원에서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제 손이 할 일은 끝났어요. 남은 건 젊은 손들이 닦아야죠. 그래도 자문위원회 명예직은 유지해 주세요. 직원들이 여사님을 본사에서 계속 뵙고 싶어 합니다. 도윤 대표님, 이 회사가 정말 사람의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젠 제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녀는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더 오래 남긴다. 회사란 결국 마음이 닦이는 곳이어야 한다. 그녀는 그 노트를 박도윤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청소하면서 쓴 기록이에요. 이제 당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마음을 써주세요. 박도윤은 두 손으로 노트를 받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여사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는 이름을 지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며칠 후 윤정순 여사는 조용히 퇴직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직원들은 한 명씩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배웠어요. 닦는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녀가 본사 문을 나설 때 복도 끝까지 이어진 직원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환송이 아니라
한 세대가 남긴 존중의 선언이었습니다. 퇴직 후 윤정순 여사는 남편과 함께 살던 낡은 단층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화가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용히 지낼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회사는 다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날 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엔 남편의 수첩과 트로피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트로피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잘 닦였네요. 몇 해 뒤 L그룹 신입사원 교육장. 화면 속 영상에는 윤정순 여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닦으며 남긴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직할 수는 있죠. 정직이란 남이 보지 않아도 닦는 마음이에요. 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한 명이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길 잘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이 회사를 닦고 있다. L그룹 창립 50주년. 본사 로비 중앙에는 커다란 홀로그램 영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윤정순 여사의 미소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순 없어도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정직이란 남이 보지 않아도 닦는 마음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늘, 윤정순 여사의 손녀였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막 인턴으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늘은 로비 벽면의 동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이어갈게요. 첫 출근 날, 하늘은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청소용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윤정순 여사의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하나 꺼내 들고 로비 한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직원이 다가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인턴이 왜 그런 일을? 제 할머니가 하던 일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그녀는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박도윤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이제는 백발이 희끗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 씨, 어서 와요. 정순 여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내 손녀는 사람의 가치를 먼저 배우게 해달라고.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적어도 바닥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박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당신 할머니와 똑같군요. 몇 달이 지나 하늘은 윤리경영개혁팀의 실무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시스템을 점검하며 부당한 거래와 인사비리를 바로잡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회사의 오래된 그림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견 간부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보여주기식이에요. 윤정순 정신이니 뭐니 이제 그만합시다. 회사는 이익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회사는 이익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사람을 짓밟는다면 그건 굴러가는 회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회사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박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있었을 때와 똑같군. 이 아이가 그 뜻을 잊고 있구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어느 날 밤 하늘은 로비의 동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할머니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당신처럼 사람을 닦는 일을 계속할게요.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박도윤 대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하늘 씨,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잠깐 시간 괜찮나요? 네, 대표님. 이제 당신이 직접 이끌어야 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남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은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유리창 위로 윤정순의 미소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닦을 차례네요. 다음 날 본사 전광판에는 새로운 사원이 발표되었습니다. 사람을 닦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자. 윤정순 여사의 철학은 한 세대를 넘어 이제 새로운 세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윤하늘은 비어있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희미하게 적힌 글씨. 윤정순, 1984.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노트의 페이지마다 잿빛 연필로 적힌 글자들이 있었고 한쪽 귀퉁이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닦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는 일이다. 하늘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던 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트의 끝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남긴 자리다. 그 문장 밑엔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제 내가 닦을 차례란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직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야. 이건 할머니가 남긴 미션이야. 그날 오전 박도윤 대표가 하늘을 호출했습니다. 하늘 씨, 어제 이야기한 프로젝트 기억하죠? 윤정순 여사님이 생전에 준비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복지재단 설립안. 그녀는 말년에 이걸 구체적으로 남기셨습니다. 하늘은 노트를 품에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그 흔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엔 당신이 이 재단의 실무를 맡아주세요. 이건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L그룹이 진짜로 변했는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약속드릴게요. 이건 할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상징한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거예요. 며칠 후, 하늘은 재단의 첫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 중엔 회사 청소직 직원 5명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의 이름은 정순재단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가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자 앞으로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높은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닥을 닦는 사람이 회사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 회사가 걸어온 길 위에서 새로 쓰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홀로 본사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품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직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전 이 혁명을 계속할게요. 바람이 불고 노트의 페이지가 천천히 넘겨졌습니다. 그 마지막 장 위에 아침 햇살이 닿자 글씨가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였습니다. 닦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는 일이다. 하늘은 두 손으로 노트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손이 세상을 닦을 거예요. 초여름의 공기가 따뜻하게 감도는 어느 아침, L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재단 창립식 실내는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단상에는 윤하늘 실무대표와 박도윤 회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청소직원, 기술직, 사무직, 경영진까지 계급이나 부서 구분 없이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하늘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복지기금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를 제도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를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란 남이 보지 않아도 닦는 마음이라고요. 오늘 그 마음을 세상과 나누려 합니다. 이날 정순재단은 첫 프로젝트로 전국 청소 노동자 경비원 시설 관리 근로자를 위한 정직 장학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건강검진, 쉼터 운영 지원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규모의 사회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도윤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정순 여사님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철학을 사회의 언어로 바꿉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다시 신뢰를 배우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고 젊은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하늘은 홀 한켠에서 구석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갑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정순 여사님을 아시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옛날 공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제게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회사의 바닥은 우리가 닦는 거지만 그 위에 사람의 존엄이 서야 한다고요. 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재단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곳이 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하늘 씨를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며칠 후 재단의 첫 지원 대상자 발표 날, 윤하늘은 회의실에서 수십 건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신청서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건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으로 쓴 글씨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하늘의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할머니가 말한 신뢰의 시작이야. 밤이 깊어 재단 사무실의 불이 꺼질 즈음 하늘은 창가에 서서 도심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닦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는 일이다. 그리고 노트의 여백에 새로 적었습니다. 남긴다는 건 잊히지 않게 이어주는 일이다. 그녀는 창밖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마치 할머니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L그룹 윤정순 창립 정신 계승한 정순재단 출범. 기업이 인간의 존엄을 되돌려주는 날.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바닥을 닦던 한 여인의 손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벽 사이로 스며드는 오전, L그룹 본사 로비에는 여전히 정순재단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윤정순 여사의 이름을 딴 다큐멘터리 손으로 세운 신뢰가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켜지자 직원들은 조용히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엔 청소복을 입은 윤정순 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닦으며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를 닦았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닦은 건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걸.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인턴들, 그리고 하늘 세대의 사람들은 이 회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를 그제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윤하늘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노트는 할머니가 평생 들고 다니시던 수첩이에요. 기름 묻은 손자국, 물기, 낡은 모서리. 그 모든 게 이 회사의 역사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노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요. 닦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는 일이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제게 남기셨고, 이제 저는 이 회사를 통해 그 의미를 사회에 남기려 합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점점 커지며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도윤 회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조용히 윤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순 여사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 잘 닦였구나. 며칠 뒤 해외 언론들이 정순재단의 활동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한 청소부의 이름에서 윤리 경영의 정의를 다시 쓰다. 타임지는 그를 21세기형 신뢰 경영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윤하늘은 그 기사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드디어 알아줬어요. 당신이 남긴 건 기업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었어요. 그날 밤 정순재단 사무실의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창가에 서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 아래 빈 여백에 새로운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제 닦을 차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바쁘고 차들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세상을 닦아내는 수많은 손들이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바람 한 줄기가 창틈으로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 그 바람에 섞여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늘아, 닦는다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의 빛이 되어 모두의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